시작할게. 자, 얘들아,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룰 건데요. 여러 가지로 일단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단어니까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쌤이 확률 변수라는 거를 이제 통계의 기본이라고 그랬고요. 자, 확률 변수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라지 X 또는 뭐 라지 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확률 변수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산되어져 있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언급을 했다시피 이산 확률 변수는 일단 하나하나가 확률 변수가 다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유한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표현되는 방식이 표로 많이 표현이 되죠. 물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긴 하지만 그래프보다는 표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야, 그치? 걔를 확률 분포표라 그러고,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적히고, 그리고 그 확률 변수마다 확률이 그 밑에 적히는 표, 그리고 그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됐던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얘는 주로 표라는 매개를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자, 이산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위 내에, 자,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서 A 이상, B 이하라는 어떤 범위 내의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무한계로 한없이 많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셀 수 없기 때문에 표를 만드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시겠지. 자, 표를 만들려고 치면 당연히 표에다 뭔가를 적어 나가야 되는데 모든 실수를 다 적을 수는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표가 아니라 주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한 정보야. 이해하시겠죠? 자, 이랬을 때 쌤이 본격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좀 비교를 할 거니까 얘기 잘 들어봐.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얘가 일단 셀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유한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셀 수 없다. 그래서 무한계다. 그 사이의 모든 실수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 두 번째 사항은 뭐가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잘 보세요. 그래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산 확률 변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쭉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쪽이 확률 변수에 대한 축이야. 그래서 정의역이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이 나오고, Y축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얘가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확률값이 그려지는 게 맞지, 그래프로. X가 1일 때의 확률은 이만큼의 높이고, X가 2일 때의 확률은 여기고, X가 3일 때의 확률은 여기고,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1, 2, 3만 있다고 치면 얘 더하기 얘는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죠?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는 상당히 다르게 그려지거든요. 잘 봐봐. 일단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Y축의 어떤 의미가 확률이 아니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Y축의 의미가 확률이 아니시고요. 얘는 상대도수와 관련된 어떤 친구가 나올 거고요. 얘를 정확히 적어 놓을 필요는 없고,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A가 있고요. 이쪽에 B가 있으면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뭐가 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가 그어질 수밖에 없겠지. 얘는 땅 서로 떨어진 애들이라면 얘는 이 사이의 모든 실수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A부터 B까지를 봤을 때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함수값이 아니고요. 이 사이의 면적이 함수값이 돼요. 여기가 확률값이 돼요. 면적이, 자, 이렇게 쓸게. 면적. 다른 말로 하면 정적분. 얘가 확률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게요. 다시. 아까는 Y좌표 자체가 확률이었다면 이상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 됩니다. 그래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아까 전에는 P, X는 1 더하기 P, X는 2 더하기 P, X는 3 이 세 개를 더하면 1이 나오는 구조의 계산법이었다면, 그치? 확률의 총합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게. 인티그랄 정적분이에요. A부터 B까지 fx, dx를 하시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f예요.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정적분한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지금 확률 변수가 a부터 b까지의 모든 실수니까 여기 면적의 총합이 1이란 얘기야. 따라서 얘는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라면 얘한테는 함수값이 절대 확률이 아니고요. 확률은 면적이자 정적분이다 라고 판단할 거니까 너희가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이렇게 c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d가 있을 때 인티그랄 c부터 d까지 fx dx를 하면 c 이상 d 이하일 때의 어떤 확률값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쌉가능? 얘가 p c 이상 x가 d 이하일 때 그런 확률일 수밖에 없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괜찮아? 큰 차이죠? 이산에서는 그래프의 각 높이가 확률을 의미한다면 연속에서는 높이가 절대 확률값이 아니고 면적이 확률값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확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이 있어. p, 예를 들어서 x가 c일 때의 확률을 구한다 라고 치면요, 연속 확률 변수는 특이하게 c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한 그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c부터 c까지 fx dx를 하면 적분 구간이 위아래가 같으면서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즉 c일 때의 특정 지점에서의 확률은 정의되지 않는 게 맞고 그냥 0인 게 맞고요. 면적이 0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산 먼저 얘기할게요. 이산은 p, x가 a 이상일 때와 b 이하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고, p, a보다는 크고 b 이하라고 이렇게 나오면 등호가 이쪽엔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이 둘은 일반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다를 수밖에 없겠지. 왜? 여기에다가 a일 때의 확률까지 더해야 둘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확률은 0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p, a 이상 b 이하일 때의 확률과 p, a 초가 b 미만일 때의 확률이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어. 그 지점에서의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아시겠어? 큰 차이죠? 따라서 잘 얘들아 생각을 해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자면 이산은 셀 수 있는 것,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고정돼서 정해질 거고 유한계가 있을 거고요. 연속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될 건데, 그래프의 특징을 봤을 때 이산 확률 변수의 그래프는 y축이 의미하는 바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값에서 더하면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는 절대 함수값 자체가 확률이 아니고요, 둘러싸인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거고, 얘는 확률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확률이고 그 특정 지점에서에는 확률값이 0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의 촘촘함과 밀도를 보는 것이지 절대 한 지점에서의 확률을 보는 게 아니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이름이, 이 함수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요. 자, 이산 확률 변수의 함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치면, 자,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 이름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쌤이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고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함수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서는 높이 하나하나가 다 확률을 의미했다면 여기에선 면적이 확률을 의미하게 되고,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에는 당연히 a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다른 경우일 수밖에 없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특정 지점에서의 확률 값이 항상 0이므로 두 개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다.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0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A란 지점에서의 확률도 B란 지점에서의 확률도 둘 다 0이라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쌤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 fx란 친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특성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닫힌 구간, 예를 들어서 a, b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치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정적분,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의 정적분 결과니까 무조건 확률의 총합인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도 적은 거지만 함수값 자체가 절대 확률이 아니다. 이거 두 번째 포인트로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세 번째, px가 특정 지점에서의 확률은 무조건 0이다. 특정 지점에서 확률 무조건 0이다. 네 번째, fx라는 그래프는 언제나 0 이상으로 떠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만약에 fx가 x축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정적분이 음수가 나오죠. 근데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언제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으로 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특성을 일단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쌤이랑 어딜 좀 볼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 개념서에 있는, 쌤이 개념서 항상 갖고 다니라 그랬어. 자, 개념서에 있는 연속 확률 변수의 어떤 특징을 볼 건데, 자,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취할 때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취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즉, 연속 확률 변수의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란 얘기야.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특징이 다음 페이지 나왔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단 함수가 0 이상이어야 돼. 그 이유는 정적분을 했을 때 확률 값이 나오려면 확률은 0 이상의 양수니까, 그치? 따라서 음수 쪽으로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두 번째, 알파와 베타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연속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여기의 확률이기 때문에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결과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참고 부분 보시면요, 뭐라 돼 있냐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 x를 가질 확률은 0이므로 지점에서의 확률은 0이란 얘기야. 아까 적어놨죠? 특정 값에서의 확률은 절대적으로 0이고, 그게 구간이 이렇게 형성돼서 넓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 때부터 확률이 카운트가 되는 거야, 얘들아. 아시겠지? 자, 그래서 px는 x는 무조건 0이니까 a 이상 b 이하일 때나 a 이상 b 미만일 때나, 자, 얘가 더해진다고 쳐도 어차피 0이 더해지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등호가 붙어도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그 지점은 0이어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만 일단 파악을 잘 해놓자. 그랬을 때 일단 정규 분포에 들어가기 전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시너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많은 문제를 풀 건 아니고 한 유형 두세 개 정도만 풀 거야.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시너지 가시면 유형 1번에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쌤이랑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 첫 번째로 상대할 문제는 1216번 문제이십니다. 1616번 문제요. 자, 오른쪽 그림은 0 이상 1 이하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이다 라는 걸 나오자마자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으니까 변수 자체는 연속 확률 변수네, 그리고 그 값은 0에서 1 사이의 모든 실수네 라고 파악을 하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그래프는 문제에서 줬죠. 그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0부터 1까지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 알겠니? 그게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이야. 자, 그러고 나면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일단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자, 재밌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 기억 보세요. 기억 보시면 p, x는 a일 때 2분의 3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개소리죠. 무조건 몇이야? 0이겠지. 이게 포인트야. 잘 봐봐. 쌤이 일단 여러분들 뭘 보여드릴 거냐면, 쌤이 확대 좀 할게. 확대 어떻게 하더라?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림 확대 좀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면적이 지금 1이 나와야 되죠. 그럼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 사다리꼴 넓이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다가 이 삼각형 넓이를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그럼 봐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러니까 3a 더하기 2a 그러면 5a죠. 거기다가 a를 곱했으니까 5a 제곱이고 2로 나눴으니까 5a 제곱을 이렇게 2로 나눈 친구가 사다리꼴의 넓이야. 이해해버리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1-a고 얘가 3a잖아. 그러면 3a에 1-a를 곱하고 걔를 2로 나눈 게 삼각형 넓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1이 나와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 인정하세요? 그러면 결국 얘를 양변에 2를 곱하면 2a 제곱에 더하기 3a가 이렇게 2가 나오는 거 맞겠니?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는 5a 제곱, 얘는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3a, 그 다음에 이쪽은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자 2a와 a로 이렇게 두고 이쪽은 마이너스 2와 1로 이렇게 두면 되지 않겠어요?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나 또는 2가 나오시는 거 동의하시니? 괜찮으세요? 그럼 얘들아 지금 맞게 했죠? 그러면 얘들아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불가능하죠?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으신 거지. 괜찮죠? 그럼 a가 2가 되는 뭐야 쌤 뭔가 잘못했네? 마이너스 3이지. 플러스 3. 두 번째. 이거? 아니 이거? 플러스 3이네. 아 잘못 썼어. 깜짝 놀랐네. 자 봐봐. 그러면 이거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이 2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a가 2분의 1이네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럼 a가 2분의 1이야. 그럼 자동으로 이 높이 3a는 2분의 3이 될 거고 이쪽에 2a는 이렇게 1이 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문제에선 뭘 노린 거야 일단? 그 a일 때의 함수값이 2분의 3이라고 준 거를 노린 거지. 근데 2분의 3이라는 높이가 나오는 게 맞는데 걔가 확률값은 아니라 그랬지 아까. 함수값은 확률과 다르다 그랬잖아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의 확률은 항상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거 해제 좀 할게요. 자, a일 때 확률 자체는 함수값 자체는 2분의 3이 되겠으나 걔가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땡 하고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 맞게 수정하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0부터 a까지의 확률은 a부터 1까지의 확률과 똑같다고 그랬는데, 자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한번 a에 대입해보면 2분의 4분의 5죠. 그럼 얘가 8분의 5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여기에도 2분의 1을 한번 대입해보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고 그럼 8분의 3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둘이 더하면 1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얘가 아까 의미했던 게 0부터 a까지의 확률이었고 8분의 5, 얘가 의미하는 게 a부터 1까지 8분의 3을 의미하니까 둘이 어떨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맞죠? 그치?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게. 0부터 2분의 3a까지 0부터 2분의 3a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이거 약간 계산하셔야 되는 거지. 자 a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면 4분의 3일 때까지 계산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 쿵 잘라서 여기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 왼쪽이 아까 뭐였냐면 8분의 5였죠. 괜찮아? 8분의 5였지? 자 오른쪽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쿵 하고 이렇게 찍혀져 있었는데 여기가 a가 2분의 1일 때고 여기가 1일 때였잖아요. 그럼 4분의 3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쿵 하고 잘렸겠지. 근데 얘들아 삼각형인데 얘가 쿵 하고 잘린다면 절반에서 내가 얘를 딱 끊고 해보면 딱 끊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합동이죠. 맞아?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4개 중에서 3개를 의미하니까 여기다가 4분의 3을 이렇게 곱하면 여기에 면적의 넓이가 나오지 않겠어? 맞지? 그게 귀찮으시면 직접 이 사다리꼴을 구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계산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32분의 9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구했던 8분의 5와 여기 나오는 32분의 9를 더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8분의 5는 32분의
20일 거고 이쪽은 32분의 9가 나올 테니까 둘이 더하시면 32분의 29가 0부터 4분의 3까지의 면적이 되겠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물론 터프 문제라서 조금 복잡하게 주긴 했는데 집중! 기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조건 뭐야? 함수값이랑 확률은 다르다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준수야,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지? 누가 확률이야? 면적이 확률인 거지? 그러니까 A일 때 2분의 3이라는 높이, 함수가 나오는 건 맞는데 함수값이 걔가 너의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게 되는 게 포인트고, 0부터 A까지 여기의 넓이와 A부터 A까지 여기의 넓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니은 틀리고 디귿은 계산해 보니까 참이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왜 1216번을 풀었지? 그러니까요. 7번도 해줘요. 7번도 해줘? 그래. 왜냐면 7번을 딱 비주얼을 보니까 살짝 어렵게 생겨서 1217번도 쌤이 보너스로 하나 해드릴게. 자,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4까지래. 파악했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4까지의 모든 실수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연속 확률 변수. 자, 그랬을 때 f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랬거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봐봐.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리시는 거예요. 이게 x축이고요. 얘가 확률 변수 x를 의미하는 축입니다. 그리고요, y축을 쌤이 여기다가 쫙 그어보면 얘는 상대수를 의미하겠지.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부터요, 여기 있는 4까지 해서 딱 잘라서 이제 그래프 그릴 거야. 마이너스 a부터 4까지가 확률 변수의 범위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a일 때부터 0일 때까지는 저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 맞지? 근데 너희 생각해봐. 마이너스 a를 여기 탕 하고 대입했어. 그럼 0이 나오죠. 처음에 0 나오지.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0을 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에 0을 캉 하고 대입해 봤더니 뭐가 나와? b가 나오는 거 맞지? 0 대입하니까 b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1차 함수기 때문에 직선이죠. 맞아? 직선인데 0,b를 지나. 근데 얘들아, 아까도 말했듯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절대 0 밑으로 그릴 수 없는 거 맞지? 면적이 음이 나오니까. 아, 이 새끼 필요도 없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선은 직선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b라는 y절편을 갖게 되겠지. b가 양수인 게 확실해지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a도 양수라고 이미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 자, 다음으로 얘 한번 보세요. 0이 들어가면 그대로 b가 나오잖아, 밑에 함수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b가 연속되는 여기 연결 지점이겠지. 그 다음 4가 쿵 하고 들어가면 몇이 나오니? 4가 들어가면 몇이 나와? b-3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야? b-3분의 1인데 걔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쿵 잘랐을 때 b-3분의 1은 아무튼 0 이상일 거 아니야. 밑으로 안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럼 이 높이가 b-3분의 1이 이렇게 되어버렸겠네.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면적이 1일 거란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치? 한번 구해보자. 자, 이 길이가 a고요, 이 길이가 b예요. 2로 나누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ab가 이렇게 나오시는 거 맞죠? 그 다음 이 사다리꼴 넓이도 구해야 되는데 b 더하기 b 빼기 3분의 1, 그럼 2b 빼기 3분의 1이죠. 자, 2b 빼기 3분의 1에서 써놓을게. 자, 2b 빼기 3분의 1에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4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취할 거잖아. 그럼 2 곱하기 얘니까 4b-3분의 2인 거 알겠니? 오케이. 여기의 넓이는 4b-3분의 2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식 하나가 나올 텐데요. 얘와 얘를 더하는 순간, 즉 2분의 ab와 더하기 4b-3분의 1을 이렇게 취해버리는 순간 얘가 1이 나와야 되겠죠. 전체 면적이니까. 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6을 곱해놓고 진행을 하면 3ab에 더하기 24b에 6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여기 6이죠. 그러면 넘기면 10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치? 자, 이 식을 쌤이 기억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 자, 이 상태까지만 나와 있으면 문제 풀 수 없는 거 맞죠? 근데 문제에서 조건 하나 더 주지 않았어? 뭐 줬냐면 0에서 4일 때까지의 확률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의 2배다라고 나왔네. 얘들아,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잘 봐.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2배를 하면 여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근데 합치면 1이잖아.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야 2배를 하면 3분의 2니까 더하면 1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해버리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쌤이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2분의 AB가 3분의 1이야? 그러면 AB는 몇이야? AB는 3분의 2 아니야? 그치? AB는 3분의 2죠. 아, 그러니까 AB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3AB는 2일 수밖에 없고, 그럼 24B가 몇일 수밖에 없어? 8일 수밖에 없겠죠. 쌤 그냥 계산만 좀 빨리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8이니까 B가 3분의 1일 수밖에 없고요. B가 3분의 1이면 A가 그냥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괜찮니? 그래서 A와 B를 더하시면 3분의 7이 정답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계산한 거야. 쌤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잘 봐봐. 마이너스 A부터 0일 때까지 일단 직선 하나 그려놓고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또 직선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판단하기 시작한 거지. 일단 둘러싸인 분의 면적이 탕 자른 여기가 1이다. 근데 얘 2배가 얘니까 얘가 3분의 1, 얘가 3분의 2일 수밖에 없다. 더하면 1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 2분의 AB가 3분의 1이면 AB는 3분의 2일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착착 차례대로 나오겠지. 괜찮아. 자, 흐름 이렇게 잡으시는 거야. 지금 얘들아, 확률, 자 들어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그래프 잘 안 그렸지? 주로 항상 뭐 했니? 항상 뭐 그렸어? 표. 이 줄알 맨날 했잖아. 이래놓고 여기다가 막 3, 4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 계산 이거 많이 했지? 왜? 얘는 딱딱 끊겨 있으니까 곱하고 하는 거야. 근데 몇과 몇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여기다 적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로 주로 승부하는 거야? 그래프로 승부하는 거지. 단 유일하게 다른 점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확률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차이점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때 함수값이 확률값이 아니라 넓이가 확률값이다라는 거 잊지 말자. 다음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유형 2번.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확률인데 얘는 터프가 없긴 한데요. 쌤이랑 같이 122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우실 거예요. 왜 그러한지 한번 잘 봐.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요 0부터 2까지래. 그럼 쌤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세요. 쌤 관종이니까 앞에 한번 봐.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번에도 이쪽이 확률 변수 x의 축이에요. 그럼 0이 있고 여기 2가 딱 하고 그려져 있을 때 0부터 2까지만 뭐야? 범위죠. 확률 변수의 범위죠. 자, 그래프 그릴 건데 0부터 1까지는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y는 x죠.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 딱 1,1이 있다고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올라오시는 게 맞겠지. 그 다음부터는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0을 지나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되면 우리 뭐 확인할 수 있어? 일단 체킹부터 해보자. 잘 봐. 이 길이 2죠. 높이 1이죠. 나누기 2 하면 여기 면적 1인 건 다 동의하지. 일단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은 그래프야.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P A 이상 X가 A 플러스 2분의 1 이하일 확률인데 얘의 최대값이야. 그럼 얘들아, 얘와 얘가 몇 차이나? 2분의 1 차이 나죠. 2분의 1 차이 나. 그러면 A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겠지. 내가 하나 얘기해 볼게. 자, 너희들 잘 들어봐. 여기다 이렇게 A를 뒀어. 그럼 A 더하기 2분의 1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A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러면 그 사이의 확률이라는 거는 이 부분의 넓이죠. 인정하세요? 그럼 얘들아, A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넓이가 계속 달라지겠지.
너희한테 합리적인 거 하나 물어보자. A가 어디 위치해야지 넓이가 최대가 되겠어? 1이 중. 다시 한번요. 1이 중간. 그치. 1이 중간에 오면 되겠죠. 판단 가능해? 야, 너희들 여기다 약간 과거처럼 쌤 찐따처럼 A 플러스 2분의 놓으면 당연히 좁을 거 아니야. 어디다 놔야 돼?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칠해야 넓이가 최대가 나오지 않겠어? 아, 그러면 A와 A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딱 중앙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그치? 그러면 A와 A 플러스 2분의 1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점이잖아. 걔가 뭐가 되면 돼? 자, 1이 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해버리시니? 자, 이해해버리시죠? 자, 그럼 봐봐. 아, 선생님,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2A 더하기 2분의 1이 2여서요. 2A는 2분의 3일 수밖에 없고 A는 4분의 3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니? 괜찮아? 아, 그래서 내가 최대값을 구하려면 여기 4분의 3부터 여기 4분의 5까지 여기의 면적을 구하는 게 맞겠네. 동의해버리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의 면적만 잘 구해내면 그게 정답이겠죠.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를까? 어차피 이쪽과 이쪽은 서로 대칭으로 넓이가 같을 테니까 전체 넓이 1에서 이 부분의 넓이만 2배에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봐봐. 이 길이 4분의 3인데 얘가 y는 x니까 얘도 4분의 3이죠.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16분의 9인데 원래 2로 나눠야 되죠. 삼각형이니까. 근데 얘랑 얘 합치려면 안 나눠도 되잖아. 2배 할 거니까. 그러면 16분의 9를 1에서 이렇게 뺀 결과가 이 부분이 되지 않겠어? 쌉동이? 그래서 16분의 7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할게. 준수야, 이거 이해되니? 괜찮아? 딱 이렇게 중간 사이에 딱 껴야 되지. A와 A 플러스 2분의 1이 중간에 딱 1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야지 넓이가 최대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실게요. 자, 이게 1221번이었고 쌤은 여기서 일단 멈춥니다.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유형이 지금 뭐라 돼 있냐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라 돼 있죠. 시너지에서는 얘를 상당히 뭉갰는데요. 사실 정규분포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지는 친구죠. 배웠던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자, 그래서 쌤이 정규분포를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일단 쌤 말 잘 들으세요. 너희들 진짜 내 말 잘 들어야 돼. 진짜 미쳤어.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근데 나는 쉽게 가르칠 거야. 원래 어렵지만 나는 잘해볼 거야. 그 맘대로 돼요? 힘내보자. 왜냐하면 얘들아, 이 얘기만 좀 해줄게. 지난 시간에 분명히 지지난 시간인가 통계할 때 다룬 내용인데 경우일수와 확률은 수학적으로 거의 검증이 끝난 학문이야. 근데 통계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되고 있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아, 야, 그 준수야, 문 좀 좀만 열어줘. 고마워.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진들, 각 대학 교수들 막 이런 사람들이 집필 하잖아. 그 사람들이 통계에 관해서 실어놓은 부분은 전체 통계학, 대학에 가서 배우는 통계학, 그 다음에 통계학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통계학에 비하면 거의 쌤 전체 몸에서 그냥 새끼발톱 하나도 안 돼.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너희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양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 너희들 딱 대학교에 통계학과에 가면요, 통계학 개론이라는 책을 딱 배웁니다. 그러면요, 통계학 개론을 배우잖아. 너희가 만약에 통계학과 갔어. 그러면 1단원 쭉 배우다가 갑자기 여기서 확률 변수 X 싹 하고 등장해요. 2단원 이렇게 배우다가 갑자기 이산 잠깐 언급돼.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3단원 보다 보니까 잠깐 연속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 약간 언급되고 그래.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요, 양은 많겠지만 처음부터 읽다 보면 그들 간의 관계가 다 보여. 왜?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발췌하고 여기서 일부분만 하나 발췌하고 여기서 먼지만큼 하나 발췌해서 여기서 책으로 땅 하고 엮어서 고등수학 확률과 통계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들 간의 관계성이 잘 성립하지 않는 상태가 될 거야. 맥락이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쌤이 있어.
내가 이걸 해결을 어느 정도는 해줄 거야. 다는 안 되겠지만. 자,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너희들 얘기 잘 들어. 다시 이 표로 들어가야 돼. 확률 변수 x라는 친구로부터 통계가 시작됩니다. 얘가 주인공 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요,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함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함수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였던 거는 방금 전에 이미 다 배웠던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한참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우고 확률 질량 함수를 배우다가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배우게 되죠. 이산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 예. 걔가 누구였어? 그렇지, 이항 분포였지.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해가지고 따른 이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얘가 이산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였단 말이야. 왜? 내가 동일한 시행을 총 n회 반복할 때 그 중에 그 사건, 관심 있는 사건이 몇 번 나오냐, 그 몇 번을 확률 변수 x로 뒀던 거잖아. 그러니까 횟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산일 수밖에 없죠. 0회, 1회, 2회, 3회 뚝뚝 끊겨져 있다고. 그러면 얘를 배우고 얘를 배운 다음에 그에 대한 대표 예시로서 이항분포를 배웠다면,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연속 확률 변수를 방금 배웠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반 케이스예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특수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특수한 케이스가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특수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어떻게 그려졌냐면 막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렇게 그려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막 넓이를 구했더니 여기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케이스를 본 거야. 근데 정규 분포는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가장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로 딱 그려졌을 때예요. 다시, 확률 밀도 함수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그려졌을 때인데,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만약에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어. 근데 100명이 봤단 말이야. 평균이 50점이야. 평균은 50점인데 100명이 봤는데 여기가 10명이고요. 60점이 10명이고요. 70점이 10명이고 80점이 10명이고 자 90점이 10명이고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뭐 빵점은 없어. 기본적으로 10점이 있어서 10점도 10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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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러면 딱 중간인 50점의 평균이 형성되는 게 맞지. 근데 실제 학교 시험 예시에서 이렇게 평균을 주인공으로 둬서 10명, 10명, 10명에서 고른 분포가 이루어질 수가 사실은 없지, 현실 세계에서. 따라서 정규 분포라는 건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나타낸 건데, 얘도 확률 밀도 함수예요. 정규 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적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는 게 정규 분포의 그래프고, 얘가 확률 밀도 함수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자, 뭐냐면 쭉 하고 x축이 있을 거야. 그리고요, 특별히 y축은 그릴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에 종 모양의 중심에 평균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m, 기대값 x예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 m을 기준으로 해서 m 왼쪽이랑 m 오른쪽의 분포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상태. 현실은 없지만 특수한 케이스로서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상태, 이걸 우리가 정규 분포라 부르는데, 자, 이제 설명을 제대로 하기 시작할게. 즉, 정규 분포는요, 확률 밀도 함수의 한 종류인 게 맞습니다. 얘도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근데 일단 정규 분포의 그래프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종 모양이 나옵니다. 자, 얘를 종 모양이라고 일단 불러요. 그 종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가 띵 하고 치는 그 종 말하는 거야. 그래서 종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는데,
가장 높은 꼭대기가 평균일 때의 최대값을 이렇게 갖는 모양으로 생겨. 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일반적으로 완벽한 상태라고 부르려면 평균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집중돼 있어야 되잖아. 맞지? 야, 너희들 100점 맞은 애가 훨씬 더 많으면 평균이 50점이겠어? 아니지. 평균 주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 평균일 때 가장 높은 함수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왼쪽 오른쪽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60점이야? 60점일 때도 애들이 꽤 많겠지. 근데 100점에 가까울수록 일단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규분포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정규분포의 함수도 언제나 0 이상이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얘가 쭉 펼쳐져 나가면서 결코 X축에는 닿지 않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얘는 점근선을 X축으로 가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쌤, 근데 얘가 만약에 시험 점수라고 치면요. 평균이 50점이면 여기 어딘가 100점이 있어요. 그럼 걔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100점보다 큰 점수가 있고 걔에 대한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일로 내려가면 거의 0의 수렴함으로 뭐 100점보다 더 큰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평균 주변의 값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기서의 계산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프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야. 쌤, 0점 밑에 그러면 음수점도 있어요? 그러면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상적으로 분포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아니라 우리가 키를 예로 든다고 쳐봐. 대한민국 남성 키를 예로 들었을 때 평균이 예를 들어 170이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아주 드물게 키가 232cm의 무슨 최용만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그 하승진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오른쪽에서 그냥 갑자기 하나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 분포는 굉장히 적을 거 아니야. 즉 평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정규분포의 그래프다 라고 파악을 하시는 거야. 자,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균 M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칭인 그래프가 생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균 M이 쫙 하고 있으면 얘가 대칭축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마필 교과서의 개념을 보면요. 여기서 큰일 날 소리가 하나 나오는데 잠깐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와 확률 밀도 함수 나왔는데 잘 봐봐. 읽어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fx가 갑자기 겁먹지 마. 이 함수라면 얘는 정규분포를 이루게 되고 이때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부른다라고 나왔는데 겁먹지 말아야 될 게 이 그래프가 지금 함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다시 한번 써볼게.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에다가 갑자기 2라는 친구가 등장하고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x-m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이 함수 우리가 공부할까? 이 함수 우리 공부 안 해요. 일단 갑자기 확률 교과서에서 이 함수가 왜 나오냐고 하면은 실제로 이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줄게. 어차피 너희들은 얘를 몰라요. 이잖아. 이거 미적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쵸? 무리수 2예요. 그 다음에 함수 자체가 오지게 복잡하게 생겼단 말이야. 이것만 기억해. 얘가 대략적으로 2.7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2.71이고 이쪽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x가 등장하기 때문에 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예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예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거 잘 봐. 여기 마이너스가 탕하고 붙어 있죠.
여긴 x-m의 제곱이 붙어 있죠. 그러면 얘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m일 때 얘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최대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다시 한번. 어차피 x-m의 제곱은 0 이상이에요. 무언가를 제곱했기 때문에. 얘 자체는 x가 m일 때 최소를 갖는 게 맞으나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최대를 갖는 게 맞을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x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다른 곳에 x가 없잖아? 변수는 여기에만 있는 거니까 x가 m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고. 그게 m일 때 최대값을 가는 이 그래프의 특성이야. 그 다음 나머지는 고려할 게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m일 때를 기준으로 대칭될 수밖에 없죠. 잘 봐. x자리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1의 제곱 되죠. x자리에 m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래도 마이너스 1의 제곱 되니까 값이 똑같지. m 플러스 2를 집어넣고 m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값이 또 똑같죠. 그러니까 뭐야? m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질수록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m일 때 무엇을 가진다? 최대값을 가진다만 이해하면 돼. 절대 여기서 막 쌤 저 함수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 저거 안 배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면 정기분포의 가장 큰 특성은 평균일 때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쪽에 m 플러스 a를 두고 이쪽에 이렇게 m 마이너스 a를 두면 그때 함수값이 동일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리고 m일 때부터 m 플러스 a일 때까지의 확률과 m일 때부터 m 마이너스 a일 때까지의 확률 또한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으실 수밖에 없겠죠. 모양이 대칭이니까. 그치? 그 다음 가장 큰 특성 잘 봐봐. 이 대칭에 대해서 결국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안의 넓이를 다 합치면 1이 나오는 게 맞죠. 확률이니까.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러면 가운데를 탕 기점으로 잘랐을 때 이 왼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여기 넓이가 몇일 수밖에 없어? 전체가 1이면 왼쪽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고 오른쪽도 2분의 1이 나머지 절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해서 1이 되는 거야. 아시겠니? 그래서 쌤이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연속 확률 변수 x가 팔로우 한다, 따른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누구를 어떻게 따르냐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할 거야. 지난 시간에 했던 이항 분포는 b로 시작했었죠? 정규 분포 n은 뭘 의미하냐면 얘가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정규 할 때 그냥 normal을 쓰는 거야. normal distribution이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평균이 등장합니다. 평균이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뭐가 등장하냐면 시그마의 제곱, 즉 분산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따져주냐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가 나오면 걔의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어떻게 생겼다? 종 모양으로 생겼다. 알겠어? 너희들은 따른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아까처럼 막 뭐 이렇게 생기고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특수한 케이스를 따르는 얘기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x축이 있고 이런 모양으로 확률 변수 x가 생겼고 이 가운데가 이렇게 m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이 등장하고 4가 등장했다. 그러면 평균이 20이고 걔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몇 가지를 조금 더 가르쳐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있을 거야. 지금 정규 분포에서는 m이 평균이고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잖아. 그러면 m이라는 거는 평균이니까 m의 값이 바뀌면, 자, 이렇게 쓸게요. m이 변하면, m의 값이 변하면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왜? 여기가 만약에 m이었어. 근데 m의 값이 원래 10이었는데 2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20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20에 맞춰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따라서 m이 변하면 그래프에 뭐가 바뀐다? 자, 위치가 바뀔 거예요. 그런데 시그마가 변하면,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분산이고요. 시그마가 변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 건데 그 중에서도 높이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잘 들어봐.
시그마가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얘들아, 커지면 이라고 써볼게.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죠. 잘 들어.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는 더 많이 분산될 거란 얘기야. 잘 들어.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는 더 많이 분산될 거란 얘기예요. 값들이. 그러면 평균에 많이 밀집해 있니? 안 밀집해져 있니? 안 밀집해지는 거지.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이런 정도의 종 모양이었어. 근데 여기서 시그마를 키우면요, 분산이 커지면 더 많이 값들이 분산되어 있을 거니까 평균에 몰려있지 않겠죠. 평균에 몰려있지 않으면 이 평균 주변의 값들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거니까 얘가 이러한 식으로 이동을 할 거란 얘기야. 넓이는 1로 동일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럼 저 그래프가 축소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 넓이가 1이었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다 합치면 1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뀔 순 없고, 다른 곳이 늘어나고 평균 주변은 줄어들었다. 이러면 분산이 커지는 거니까 여기의 면적과 이 하얀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은 둘 다 1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든 만큼 여기서 늘어나고 또 여기서 줄어들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밸런스를 맞춘다는 얘기지. 그리고 반대로 시그마가 뭐하면 작아지면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덜 분산되어 있을 거란 얘기고, 값들이 그럼 더 평균에 집중해 있을 거란 얘기고, 원래 그래프가 이러한 종 모양 그래프였다면 이번에는 더 낮아지면서 이쪽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평균에 더 많이 몰려 있을 거란 얘기야. 높잖아요. 그리고 사이드 쪽 양 극단에 있는 값들은 더 낮아졌을 것이다.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이해하시겠니? 얘들아, 이렇게 물어볼게. 시험을 무난하게 냈어. 시험을 무난하게 냈어. 그러면 빨간색에 가깝겠니? 하얀색에 가깝겠니? 빨간색에 가깝죠. 빨간색에. 평균에 더 많이 몰려 있고 극단적인 점수 좀 적을 거 아니야. 근데 시험을 되게 어렵게 냈어. 그러면 평균은 좀 낮아지고 양극단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변별력이 커졌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m의 값이 변하면 평균이 변하는 거니까 그래프의 위치가 좌우로 움직이고, 시그마, 표준 편차의 값이 변하면 분산에 영향을 줬으니까 그래프의 종 모양이 높이와 분포 상태가 달라진다. 모양이. 자, 이렇게 일단 좀 파악을 할게.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는데 너희들 슬슬 문제를 녹이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일단 가시냐면 시너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 유형 3번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볼 테니까 보자. 1227번 문제 같이 볼게요. 봅시다. 지금 1227번 문제 보면 문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확률 변수 집중해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이걸 딱 보자마자 일단 연속 확률 변수구나, 이건 깨달아야 되고, n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으니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상태인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내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걔의 그래프는 무조건적으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정규 분포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f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쭉 돼서 대칭의 중심이 되는 여기가 m이시겠지. 센 얘기 잘 들어. 그러면요, 이 m 왼쪽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m 오른쪽의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첫 번째 조건 p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68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죠? 맞아?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4를 여기에 뒀어. 4야.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여기 남은 부분의 넓이가 될 거야. 잘 봐. 앞에 봐. 여기에 넓이가 될 거라고. 이해돼?
근데 여기가 0.68일 수 있어 없어? 절대 없는 거 맞지? 왜 그러니? 여기서 땅 잘랐을 때 남은 부분을 다 합친 게 0.5죠. 2분의 1이니까. 근데 얘보다 큰 부분을 셌는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0.68이 나오겠니? 그치? 여기가 0.5인데 전체가 절반이. 그러니까 4가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 쿵쿵쿵쿵쿵 해서 다시 봐봐. 여기에 쌤이 4를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4 이상일 확률이 0.68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0.68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이 절반이 2분의 1이니까 0.5니까 2분의 넓이가 0.18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0.68이 되겠지. 자, 이렇게 일단 나온 상태야. 그럼 이것도 얘기해 볼게. 자, 잘 봐봐. 0.18이야. 그럼 이 왼쪽 나머지의 넓이는 당연히 몇이 되는 거야? 이만큼이 2분의 1이잖아, 넓이가. 그럼 여기는 0.32가 이렇게 되시는 게 맞겠지? 아, 4를 기준으로 4 왼쪽이 0.32, 4부터 평균까지가 0.18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다음 조건 봐봐. P, X는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32라 그랬네? 재밌네요. 왜냐? 얘는 평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서 쭉 보냈을 때 여기에 쿵 찍히고 여기가 뭐가 되면 10이 이렇게 탕 하고 되는 순간에 이 나머지 부분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3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완벽하게 대칭이잖아. 평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점, 이 모양과 이 모양 똑같을 거니까 이 왼쪽이 0.3이면 이 오른쪽이 0.3인 게 성립하는 거지. 아, 쌤 알아버렸습니다. 뭐냐면 4 이상일 때 0.68이 나오니까 4 왼쪽은 0.32가 나오고요. 10 오른쪽이 0.3이니까 4일 때와 10일 때가 완벽하게 함수값이 같은 상태입니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축을 중심으로 대칭 상태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따라서 m은 몇이 될 수밖에 없어? 7이 되실 수밖에 없죠. 이해하세요? 4와 10 정중앙에 m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 x-m의 절대값이 몇 이하? 3 이하가 되시는 게 맞고 얘를 구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m이 이미 7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P 마이너스 3 이상 x-7 이렇게 3으로 절대값 풀어내고요. 양쪽에 7, 7 더해주면 결국에는 4 이상 1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게 문제의 요청이죠. 납득돼? 괜찮아? m이 7이니까 얘를 구하면 되니까 아 4부터 10일 때까지 여기에 면적을 구하라고 한 거네. 근데 여기가 아까 0.18이었지? 여기도 0.18이지? 둘이 더하면 0.36이 나오지 않겠어? 이게 정답이 되겠죠. 3번으로. 정기분포 이렇게 문제 푸는 거고 정기분포는 이렇게 종모양을 이루는 거야. 확률 변수 x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 그래프 모양은 개같이 그려질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그려지고 막 이렇게 그려지고 할 수도 있어. 정적분 결과만 몇이면 돼? 1이면 돼. 하지만 정규 분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무조건 이 모양으로 그래프가 생길 거란 얘기야. 그거 받아들여 주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유형 4번을 보시면 정규 분포의 그래프의 비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쌤이 말했던 평균이 변하고 표준 편차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거야. 그럼 봅시다. 자, 빡치게 문제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대부분 못생겨서 너희들이 좀 당황스럽긴 할 텐데 1236번 제일 이제 어려운 문제로 우리가 승부를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1, x2, x3가 있는데요. 각각의 모두가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태입니다. 자, 써놓을게요. x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m1, 시그마1의 제곱을 따를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확률 변수 x2 같은 경우에는 따르는데요.
M2가 평균이고요. 시그마2가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자, X3라는 확률 변수는 이번에도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M3라는 평균과 표준 편차 3라는 이 친구의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그리고 걔의 그래프가 저렇게 나와져 있죠. 자, 그럼 봐봐. 이 친구의 확률 밀도 함수가 F고요. 얘가 G고요. 얘가 H예요. 함수 자체가. 그래서 저 그림을 봐. 그림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누구와 누구의 대칭축이 같니? F와 H의 대칭축이 같지. 그 말은 그 둘이 뭐가 같았단 얘기야? 그렇지. 평균이 같았단 얘기죠. 그러니까 F의 평균과 H의 평균인 둘이 같았다는 뜻이니까 M1과 M3가 이렇게 같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M2라는 G의 평균은 M1, M3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평균이 더 어땠던 거야? 더 컸다는 얘기죠. M2가 이렇게 더 큰 겁니다. 이해해버리시죠?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잘 한번 보시면 문제에서 잠깐만. 조건까지 줬네요. 조건까지 줬으니까 조건까지 한번 읽어보자. 자,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FM1이 HM1보다 크다 그랬어. 자, FM1이 HM1보다 이렇게 크다고 했던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나 조건은 PX1이 누구보다 8보다 작을 확률이 0.5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마지막 다 조건에서 PX2가 M2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38이고, 그 다음에 PX3가 M1-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22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복잡해졌네.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PX2가 12 이상 1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잘 봐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래프만 좀 확대해 놓을게. 자, 이거 잘 보시면 이제 생각을 잘 해보자. 가조건을 보니까 M1일 때의 함수값 중에 F가 더 커요. 근데 그림상에도 보이죠? 이게 HM1이고 이게 FM1이니까 더 크잖아. 그러고 나니까 F를 보니까 G보다 더 높네. 종 모양이. 그 말은 평균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네. 평균에 더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높아진 거야. 그럼 분산은 더 뭐 할 수밖에 없네? 더 작을 수밖에 없겠네. 덜 분산된 거니까. 그러면 시그마 1이 F가 더 평균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시그마 1이라는 친구가 시그마 3보다 더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네요. 맞죠? 시그마 1이 시그마 3보다 작기 때문에 F 함수가 더 평균에 집중되어 있던 거지. 자, 여기까지 일단 파악 가능. 나 조건을 봤어. X1이 8 이하일 확률이 0.5래. 재밌네요. 끝났죠? 왜? X1이라는 건 F에 대한 애잖아. 근데 8 이하일 확률이 0.5래.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대칭축이 8이라는 얘기죠? 그치?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 M1이 8이 돼야지 8 왼쪽이 절반인 2분의 1일 거 아니야. 동의해요? 오케이. 자, 그걸 일단 파악했으니까 여기서 8의 위치를 파악을 했어. 두 번째, X2가 M2 더하기 1일 때보다 더 크거나 같은 확률이 0.38이에요. 그러면 여기 M2가 있죠? 그리고 X2는 지금 G에 대한 함수니까 얘죠? 그럼 여기 M2가 있는데 M2 더하기 1이 어딘가 있겠지? 그럼 M2 더하기 1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가 M2 더하기 1이야.
그러면 M2 더하기 1보다 더 크거나 같았을 확률이 0.38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됐을 때 면적이 0.38이 여기가 나오는 거죠. 괜찮니?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면적은 0.12가 나오는 거 동의해? 그래야 0.5가 될 거냐, 절반. 여기까지 됐을 거고. 다음에 X3는 M1 빼기 3보다 작았을 확률이, 근데 M1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8이라고. 따라서 8에서 3 뺀 거 5보다 작았을 확률이 0.22야. 여기에 5를 이렇게 놨을 때 5가 이렇게 있을 때 5보다 작거나 같았을 확률이 0.2니까 이 왼쪽 여기가 0.22가 나오시는 거고, 여기는 0.28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자, 여기서부터 생각 좀 잘해야 될 것 같죠? 뭐가 있어? 조건 하나 더 있어? 내 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있었구나. 얘들아, 조건 하나가 더 있었죠? 얘기해줘. 그 gx는 hx-3이다 나와 있는 거 보여? 맞지? 그러니까 hx를 뭐 하시면 얘들아, gx는 hx-3이래. hx-3은 뭐야? hx를 그렇지,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죠. 그럼 g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평균이 8이었잖아. 이게 hx잖아. 걔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하면 걔가 g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가로 간격이 3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M2가 뭐가 되는 거야? 11이 이렇게 만들어지시겠네. 괜찮죠? 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M2 더하기 1인 여기가 12가 되실 거고요. 우리의 문제는 G라는 X2가 12부터 14일 때까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12부터 14일 때까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들아 봐봐. 이 모양과 이 모양은 평행이동만 한 거니까 완벽하게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3 차이 나는 이 부분의 넓이가 0.28이잖아. 그러면 M2가 11이니까 14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림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얘랑 얘도 3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치? 미안해. 그림이 이상해서 그래. 그림이. 이게 3 차이 나듯이 얘도 똑같이 3 차이 나야 되는 거잖아. 11부터 14까지. 그러면 11일 때부터 14일 때까지가 0.28 나와야 되죠. 근데 11일 때부터 12일 때까지가 0.12죠. 그러면 12일 때부터 14일 때까지는 0.28에서 0.11을 이렇게 빼신 만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0.16이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까. 자, 그래프가 양쪽이 똑같은데, 자,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1이었어. 이쪽에 이렇게 5가 있고 여기의 면적이 0.28이었다. 자, 14일 때까지도 당연히 그러면 이쪽의 면적이 0.28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11부터 12까지 이만큼의 면적이 0.1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2부터 14일 때까지는 0.28에서 0.12를 뺀 게 정답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정규분포.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한 문제 정도를 더 아니요. 보고 싶은데 못 보겠네. 왜냐하면 표준화를 오늘 못 나갔거든요. 예. 숙제 짱 적어. 아, 짱 적다 숙제가. 다 했어. 오늘은 숙제 짝수번 좀 얹을게요. 숙제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얘들아, 오늘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좀 연습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처음 배웠잖아. 확률 밀도 함수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확통은 여기까지 할게요.